삼국을 꿰뚫은 한 사람의 신념. 신라는 오랜 세월 동안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흔들리는 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나라를 단단한 한 사람의 신념이 바로 세웁니다. 그의 이름은 김유신. 그는 칼을 들었지만 칼보다 무거운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지만 전쟁보다 통합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얻었지만 결코 복수나 탐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꾼 건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가 세운 건 성 하나, 왕좌 하나가 아니라 천년을 지탱할 질서와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유신은 삼국을 하나로 묶은 신라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일막, 야생마를 꺾지 않은 소년. 김유신이 처음 역사에 등장한 건 그가 겨우 15살 때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화랑이라는 젊은 전사 집단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김유신은 가야계 출신으로 신라 귀족 사이에서 이등 시민처럼 여겨지던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무술 실력과 타인을 배려하는 품격으로 화랑의 눈에 띄게 됩니다. 어느 날 김유신이 말을 타고 훈련을 하던 도중 야생마가 그를 뿌리치고 들판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훈련하던 이들은 겁에 질려 그를 말리려 했지만 김유신은 끝내 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고삐를 놓아버린 채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잠시 후 말은 달리던 걸 멈추었고 조용히 김유신의 발 아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노장 화랑은 말했습니다. 말의 마음을 얻은 자는 장차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되리라. 그날 이후 김유신은 화랑돼서 사람을 다루는 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힘이나 무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신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일막에 배울 점, 두려움을 억누르기보다 두려움을 끌어안는 법을 배우십시오. 김유신이 야생마를 이긴 것은 힘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중년이 되면 사람보다 상황이 더 무섭습니다. 말보다 눈치가 앞섭니다. 그럴 때 김유신의 첫 장면은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믿어야 할 것들을 당신은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믿고 내 옆에 사람을 믿으며 세상의 질서를 믿는 것, 그것이 리더의 첫 걸음입니다. 김유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장 먼저 믿기 시작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신뢰는 가장 무거운 무기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 칼을 쓰지 않고도 세상을 움직입니다. 제2막 가야의 피, 신라의 심장이 되다. 김유신은 신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가문은 만국 가야에서 왔습니다. 신라에 흡수된 뒤 가야계 사람들은 철저히 이등민으로 취급받았지요. 김유신의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무공을 세워도,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저 사람 피가 달라서,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김유신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야의 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라에 바칠 더 큰 충심과 품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적을 만들지 말고 편을 나누지 말고 진심으로 품어라. 실제로 김유신은 화랑도 안에서 가야계 후손들과 신라 귀족 자제들이 서로 섞이고 협력하게 만드는 리더십을 펼쳤습니다. 특히 김춘추, 훗날 태종 무열왕이 되는 그 인물과 굳건한 우정을 맺은 것도 이때입니다. 두 사람은 신라의 통일을 향한 미래를 함께 꿈꾸었습니다. 출신은 달랐지만 가슴속의 나라는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신라 귀족들이 김유신의 출신을 들어 그를 배척하려 했지만 김춘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유신의 피는 가야의 것이지만 그 마음은 신라 전체를 품고 있다. 그 말을 증명하듯이 김유신은 군사로서, 리더로서, 정치가로서 신라 중심의 질서를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신라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인 상장군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신라의 심장에 가야의 피가 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막에 배울 점, 과거는 출발선이지 족쇄가 아닙니다. 중년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과거의 이력과 배경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그다지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나는 남들처럼 화려한 시작을 하지 못했고, 나는 배경이 없어서 더디게 성장해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느냐보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가야계라는 한계를 오히려 신라를 더욱 넓게 품는 그릇으로 바꾼 김유신처럼 우리도 자신의 약점이라 여겼던 것들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을 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진심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힘. 그것이 결국 조직에서 가장 단단한 리더가 되는 길입니다. 사람은 출신으로 나뉘지 않는다. 품격으로 나뉜다. 김춘추, 삼국사기에서의 인용 재구성, 제3막, 칼보다 무거운 명령, 전쟁 앞에 리더십. 김유신이 전장의 지휘관이 되었을 때 신라는 여전히 강대국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쉴 틈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60여 차례의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압도적인 열세 상황이었지만 그는 번번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장군으로 남은 이유는 전쟁의 수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이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병사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두터운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한 전투를 앞두고 장군 김유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쟁의 승패보다 너희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더 소중하다. 내가 앞장서겠다. 뒤따르라 말하지 않겠다. 그의 군대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그가 세운 가장 큰 무공은 병사 하나하나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김유신은 단순히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먼저 던졌고 함께 고통받았으며 전쟁의 승리만큼 패배의 책임도 함께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전장은 그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열렸습니다. 산막의 배울 점. 지휘란 명령이 아니라 먼저 걷는 발걸음입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상사가 되고 어느 조직의 책임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말로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건 당신 몫이에요. 책임은 저쪽입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보여줍니다. 진짜 리더는 명령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장 먼저 걸어간다. 위대한 리더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사람을 따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끄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앞서 걷는 리더인지 뒤에서 소리치는 리더인지를요. 그리고 때로는 너는 빠져라. 내가 간다.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싸움은 검으로 하지만 전쟁은 신뢰로 이깁니다. 김유신 정신의 요약, 제4막, 삼국통일의 초석, 검을 거두는 날까지. 김유신은 전쟁터에서만 위대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을 설계한 인물이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김유신은 단 한 번도
그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김춘추, 나중에 태종 무열왕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할 외교의 판을 짰고, 군사적으로는 백제 정벌, 고구려 정복의 실질적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이끈 군대는 수십만 명이었고, 그가 계산한 전선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투의 끝에서 김유신은 검을 높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장군이었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뒤 수많은 포로들이 항복해 왔을 때 신라군 일부는 반역자를 처단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때 김유신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적이 아니다. 조정으로 품어야 할 백성이다. 그 한마디에 칼을 들던 병사들의 손이 떨렸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결과가 복수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의 진짜 의미는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년의 김유신은 더는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유랑하던 백제인들을 정착시키며 조선 땅 전체를 하나의 질서로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때는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인물이 이제는 가장 많은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막의 배울 점, 진짜 강함은 버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년의 시기에 많은 걸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성과를 만들고 인정받고 누군가를 제치고 올라오는 경험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유신은 말년의 삶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기기 위해 칼을 들었지만 하나 되기 위해 칼을 내려놓았다. 그는 통일의 칼을 만들었지만 그 칼을 휘두르기보다 스스로 손에서 내려놓는 걸 택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싸움을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통일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잇는 것입니다. 이긴 뒤에 검을 들면 복수가 되고 내려놓으면 역사가 됩니다. 김유신, 리더십의 마무리, 재해, 오막, 조용히 떠난 자, 천년을 움직이다. 삼국을 통일한 후 김유신은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공을 등에 지고도 스스로 물러나 조용한 노년을 택했습니다. 벼슬은 태대각간 신라 최고의 지위에 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이름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이면 대문을 나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무너진 집을 고쳐주고 밭일을 도와주며 어려운 백성을 찾아 작은 돕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물었습니다. 장군께서 이리 돌아다니시니 백성들이 놀랍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움직였고 지금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움직일 뿐이요. 김유신의 말년은 이처럼 리더의 뒷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9세,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장례는 국장 치러졌고 그의 무덤은 경주 남산 자락, 천년을 바라보는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그의 무덤을 돌보던 사람들은 그를 장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인 김유신, 그는 전쟁을 넘어 신라를 하나의 정신으로 만들고 떠난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군인이 아닌 길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오막에 배울 점, 떠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머무는 사람의 마음을 남깁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늘 떠나야 할 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 자식에게 가정의 중심을 넘겨줄 때, 혹은 세상 속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렇게 사라져도 괜찮은 걸까? 김유신은 보여줍니다.
가장 큰 흔적은 말없이 사라질 때 생긴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고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미래를 키우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수백 년 동안 신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무엇을 남겨야 할지 그는 조용히 가르쳐주고 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며 산다. 후세의 유학자 김유신을 평하며 에필로그, 이름보다 정신을 남긴 사람. 김유신, 그 이름은 역사책에 남겨진 세 글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품고 있는 정신과 결단, 인내와 통찰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설득했고 지위보다 책임으로 증명했으며 무엇보다 결과보다 과정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날엔 칼을 들었고 중년엔 군을 이끌었고 노년엔 마을을 돌보았습니다. 그 인생의 궤적은 힘을 얻을수록 더 낮아지고 영광을 누릴수록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가르침이었던 셈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교훈 하나, 경계를 넘는 용기, 신분보다 뜻이 먼저다. 어릴 적 자신을 구박하던 아버지의 눈도 화랑이 되려던 날의 편견도 그는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 자리가 내 한계야 스스로 정한 벽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그 벽을 부셨습니다. 의지와 진심이 있다면 어떤 신분도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평가받는다. 둘, 진짜 리더십, 앞서가는 자, 뒤를 돌아보는 사람.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 늘 병사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먼저 돌을 날리는 대신 먼저 방패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상사라면 혹은 자녀의 부모라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따르라고 말하는가? 함께 가자고 말하는가? 진짜 리더는 가장 앞에서 가장 조용히 걷는 사람입니다. 셋, 싸움의 끝, 품는 사람, 검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전쟁을 마치고 백제를 품으며 그는 복수 대신 화합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통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오래된 다툼, 자존심, 고집, 이겨도 남는 게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검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지는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기 위해 지는 사람입니다. 넷, 떠나는 사람의 품격. 가장 조용히 사라진 사람, 가장 오래 기억된다. 모든 것을 이룬 뒤 그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무덤은 천년의 산 중턱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우리는 떠날 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말보다 행동, 기록보다 정신.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가장 깊은 울림은 말이 아닌 태도에서 남는다. 김유신의 생애가 말해주는 것. 오늘 당신이 김유신입니다. 중년의 시간은 달리던 속도를 잠시 멈추고 내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내가 떠난 자리를 누군가 따뜻하게 기억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신다면 당신은 이미 김유신처럼 살고 계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을 견디고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며 때론 사라질 준비까지 하는 당신이 바로 오늘의 김유신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이름을 남기진 않지만 누구나 정신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인을 통해 배우는 삶의 태도, 김유신 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정의롭고 따뜻하게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